닭가슴살 중식 하나 2kg 중식죠. 이렇게 저희 닭가슴살 전용기로 넣어가고 이걸 하나 원래 생식 하는데 저는 한 번 닭 시킬 때 24kg 혹은 36kg 이렇게 시키거든요. 닭가슴살이 뭔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금단현상처럼, 어쨌든 저는 그래요. 생닭가슴살만 10년 가까이 먹었어서 딱히 뭐 요령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응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식단에 관해서, 그리고 영양제, 뭐 일단은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이게 빨리 끝나면은 혈당 아니면은 인슐린, 이걸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닭가슴살을 생으로 먹는 게 그 돈이라도 좀 아껴보자, 이런 느낌으로 미각을 포기를 하고 생닭가슴살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미 적응은 되기는 해서 별로 힘들지는 않지만, 여기 깔려져 있는 영양제들이나 이런 운동할 때 도움을 주는 것들 또한 비싼 제품으로 구성해 놓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제가 내추럴 선수인 만큼 여기 깔려져 있는 것들은 실제로 다 제가 먹는 거고, 정말 뭐 쿠팡에 검색을 해도 나오는 그런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남들한테 공유한다는 거에 대한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저라는 사람이 이번 연도에 시합을 10몇 개씩 뛰면서 다 증명해 왔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길어졌는데, 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단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체 리듬, 뭐 우리가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은 잠을 자는 휴식 시간이라든지 기상 시간이라든지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딱 다 맞아가지고 어느 순간 자리 잡혀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생체 리듬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생체 리듬감은 시즌 때, 바로 더티 식단을 하다가 갑자기 나 이제 다이어트해서 3개월 뒤에 시합 나가야지, 이렇게 계획 설정을 하고 칼식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비시즌 때부터 농사를 잘 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시즌 때부터 이미 이 생체 리듬은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사가 안 떨어지게끔 비시즌 때 훈련 강도를 열심히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 몸속 안에서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영양을 보충을 했을 때 이게 소진이 된다, 이게 채워진다. 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일어났을 때 뭐 소변을 어느 양을 본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 그런 시간도 정해진다든지, 일정 운동량을 쭉 이어와서 생체 리듬감이 맞춰졌을 때 나는 어느 시간대 배가 고픈지, 항상 배꼽 알람이 똑같아야 되고 그 시간마다 식단을 계속 넣어주는 게 일단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쌀밥 3kg도 먹고 닭가슴살 3kg도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믿으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걸 한 달 동안 해왔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으니까 2020년도, 21년도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몸이 정말 커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절대 커지진 않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만 엄청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평균 하루에 5시간 정도는 하긴 하는데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다고 몸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 많이 먹은 대로 운동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근손실은 없었다, 뭐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그 정도의 몸 밖에 제가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단에서 탄수화물 양과 단백질의 양이 어떻게 되냐, 저는 탄수화물 양이 비시즌 때 많아도 2kg, 뭐 적으면은 1.5kg, 저는 림매스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림매스업을 한다? 그러면은 근육량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금씩 올려가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을 야금야금 깎아가고, 아니면 혹은 유지하는 게 림매스업이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버리게 됐을 때 무조건 리스크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탄수화물 쌀밥 기준으로 열량은 무시 못하고, 내가 운동을 아무리 6시간, 7시간 한다고 해도 맨날 그렇게 운동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결국 생체 리듬감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시즌 때는 진짜 적으면 1.5, 정말 뭐 많으면은 2kg까지 가는데 2kg까지는 거의 안 가는 것 같고, 시즌 때 지금 1kg, 1kg, 맥시멈 1kg, 이제 시합이 가까워지면은 600g으로 올해 처음 줄여봤어요. 단백질 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쌀밥보다는 단백질 양은 확실히 줄여서 먹고, 이 단백질 종류의 가짓수가 많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일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생닭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1kg 정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즌 때 평균적으로 먹고 있는 탄수화물은 쌀밥 1kg랑 닭가슴살 1kg 뭐 이 정도가 되겠고, 전부 다 닭가슴살은 아까 보셨다시피 생입니다. 그리고 비시즌에는 탄수화물은 1.5에서 2kg 정도,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단백질은 1kg 혹은 1.2kg, 딱 그 정도. 단백질 양은 많이 안 늘려요. 일단은 저의 큰 틀의 식단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했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제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게 다 제가 실제로 2년 동안 먹었던 영양제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메가3라고 있잖아요. 이 오메가3는 다들 드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오메가3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일단 피부 건강에 좋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저녁에 먹어라 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하루 식사 5번이면 5알, 하루에 식사를 6번 한다? 그러면은 6알 먹습니다. 매 식사가 끝날 때마다 먹고요, 한 알씩 계속 먹어주고 있어요. 이 오메가3 때문에 굉장히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부과 원장님들도 5알씩 막 먹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다음은 아우, 안경 좀 쓰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라지 오일입니다. 이 보라지 오일 같은 경우도 저는 매 끼니마다 먹고 하루에 5알, 6알씩 먹고 있어요. 이 친구의 효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막바지 때 생리를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뭐 이노시톨 말고도 달맞이꽃 종자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감마리 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함유량이 달맞이꽃의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럼 제가 먹는 오일 종류가 일단은 2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것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이 칼륨, 포타슘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따 제가 다룰 주제에 설명을 많이 할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강,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베르베닌이랑 바나바입, 이렇게 총 2가지인데 혈당 낮춰주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거 2개를 꼭 세트로 먹어주는 걸 추천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장내 트러블입니다. 뭐 다이어트 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거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2개를 같이 먹었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복용 방법은 저는 2번째 끼니 식사를 했을 때 그때 한번 먹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이거 때문에 이번 다이어트를 길게 끌고 갔었던 이유가, 뭐 혈당이나 인슐린 이런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횡문융해증이 한번 왔어요. 시합을 9개째 뛰었는데 딱 9개 끝나는 시간이, 시합이 언제 끝났더라? 새벽 4시에 끝났나? 3시에 끝났나? 그랬는데 시합 9개째 뛰다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는 제 몸을 계속 실험하는 단계였거든요. 시합이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은 또 일주일 뒤에 또 시합이야. 또 밴딩에 들어가고 또 로딩에 들어가고 수분 조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수분 조절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신장이 바보가 돼버리겠죠. 어쨌든 그거를 제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 횡문융해증이 왔는데,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키드니 클렌저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 또한 쿠팡에서 파는데, 제가 비싼 거 안 먹는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가 제일 비싸. 이거 얼마더라? 쿠팡에서 5만원? 쿠팡에서 5만원 정도 하고, 이게 콩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자기 전에 한 알. 좀 내가 극심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신장이랑 간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저 이거 3알까지도 먹어요. 어쨌든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사이로이드 하모니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0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배송입니다. 쿠팡에서 시켰고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방금 설명했던 키드니 클렌저처럼 굉장히 다이어트 막바지 때 저하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처럼 콩팥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갑상선, T3, T4 막 이렇게 애들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짜 내추럴에서 피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갑상선 저하가 와요.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모든 기능들이 잠깐 멈추면서 다이어트가 안 되고 대사가 갑자기 느려지고 일시정지가 와버립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솔직히 운동을 빠르게 멈춰야 돼요. 다이어트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느낌은 항상 와요. 항상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먹으면은 다음날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추천. 자, 다음은 뭐 칼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 거라서 이것도 설명을 안 할게요. 뭐 마그네슘, 일단 이거부터. 자, 마그네슘이고, 저는 불면증에 대한 개선은 아직 잘은 못 느꼈는데 뭐 만성 피로라든지 피로감이 심했을 때 좀 이거를 챙겨서 먹으면은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싼 제품이 있고 비싼 제품이 있는데 저는 싼 거 먹어요. 그런데 그 마그네슘도 상위 버전이 있대요. 그거를 찾아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큐텐. 이거는 정말 가성비 좋아요. 한 2만원쯤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한 번 사면은 3달, 4달 정도 먹는 것 같은? 엄청 작거든요? 일단 혈당을 낮춰주고, 항산화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는 2년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한 알 정도 먹어주면 되는데, 식후에 한 알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이것도 쿠팡으로 살 수 있는데 이름은 투드카. 항염작용이랑 간 보호 기능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죠. 이것도 아침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한 알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이죠. 실리마린 나우푸드 거 제품 먹는데, 나우푸드 아니더라도 그냥 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간 보호. 저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먹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 그린 프로폴리스. 이거 굉장히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저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고 있습니다. 효능은 항균,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추천. 진짜로 제가 여기서 먹는 제품들 실제로 다 제가 2년 정도 먹었던, 그리고 증명을 받았던 그런 영양제들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전 진짜 저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 봤어요. 아마 제가 이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 아,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 먹는 이런 부스터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대500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워크아웃 월드클래스. 이 제품 정말 은은하게 잘 올라오고 굉장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3스쿱 타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스푼이 커서 문제지만 일단 굉장히 좋은 제품. 오늘 좀 강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2-3스푼 넣고, 오늘은 좀 밍밍하게 하고 싶네 하면은 1스푼 먹습니다. 자, 크레아틴이죠. 가짜 내추럴 나왔던 출연자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3g에서 5g 정도를 먹고 뭐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지키는 편이라서 잘 지켰거든요. 아침에 3g, 저녁에 3g 막 이렇게 먹었어요. 와, 씨, 나 6g이나 먹었네. 이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짜 내추럴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하루 25g 먹는데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몸 안 좋은 애들이 그렇게 먹는다고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다들 20g 이상씩 먹더라고. 내 빵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데 용량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 용량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오메가3도 약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뭐 크레아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근육량이 많다고 하면은 근육 안에 우리가 수분 보충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크레아틴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20g을 하루에 먹어야지 뭐 몸 좋은 사람들 기준인데, 뭐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뭐 아침에 10g, 저녁에 10g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한 번에 먹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 2개 소개를 했고, 자, 3대500 제품의 EAA, BCAA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맛으로만 3가지 구성이 있는데 뭐 소다 맛, 요구르트 맛, 매실 맛. 저는 매실 맛 제일 좋아하고, 이렇게 3개의 조합으로, 저 인스타 보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 맨날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올리는데 정말 제가 먹는 것들,
뭐 이 두 개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사이다랑 레몬즙인데 혈당 낮출 목적으로 먹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맛을 좀 더 내주는 건데 근육 회복까지 해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저는 마지막에 컨디셔닝을 못 낸다는 주의였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시합을 10개 이상 뛰면서 계속 이 3대500 EA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얘는 컨디셔닝이랑 뭐 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드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시합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도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성들이 실제로 다 제가 먹는 제품들이라는 거. 추가적으로 이 아르기닌 제품, 피로 회복이겠죠. 아침에 드시던지 아니면 자기 전에 먹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글리펌프라고 있어요. 이 글리펌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부스터를 많이 먹을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포 정도. 그런데 부스터는 적당히 먹고 운동 강도를 많이 뻗고 싶네 그러면은 이거 글리펌프 2포 정도 드시면은 아마 운동 정말 잘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먹는 영양제들에 대한 모든 것들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궁금한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마 따로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2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